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낯설고 어쩌면 듣자마자 불편해질 수도 있는 문장 하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겐 막대해도 됩니다. 잔인하게 들리시죠? 그래도 사람에게 막대하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복수하라는 말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더는 착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져야 하는 이유, 그 모든 해답이 오늘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나르시시스트에게 착하게 굴었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돼. 남에게 상처 주지 마.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이 말들은 어쩌면 당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어떤 상황에서도 착해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수능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어도, 도를 넘는 농담을 해도, 갑질을 해도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착함은 진짜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덕이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착할수록 더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한 의도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는 이유를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참았으니 두 번도 참겠지. 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그걸 이용할 수 있겠어. 내가 조금만 밀어붙이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겠군.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마치 경계선을 실험하는 과학자처럼 당신이 어디까지 참는지, 어디서 무너지는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시험을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참을수록 관계는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참는 걸 보며 이 관계는 내가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착하게 굴수록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건 선의가 아니라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당신 안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분명히 억울하고 황당하고 불편했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젠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했나?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이 관계가 나빠진 건 어쩌면 내 태도 때문일지도 몰라. 이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점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당신의 자기 의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율되어 있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더 착해야지, 더 이해해야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다짐은 자기 파괴적인 착함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쳐가고 감정은 소진되고 자존감은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이쯤 되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 착함은 누구를 위한 착함인가요? 당신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을 위한 무기인가요?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희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당신은 왜 나르시시스트에게 착하게 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순수하고 진심이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착함은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에서 단호한 사람으로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원을 제공하는 도구로 봅니다. 정서적 자원, 물질적 자원, 명예적 자원 등, 그리고 그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줄 수 있는 상대를 찾습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왜 착한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세밀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감정의 표면적 신호는 잘 포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면 그 감정에 공감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군. 그렇다면 다음에도 이 방식이 통하겠어.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당신의 반응, 표정, 말투, 침묵, 사과, 이 모든 걸 마치 연구하듯 분석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그들의 연구의 가장 이상적인 실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보통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함, 자신보다 남의 감정을 우선시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억제함,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라는 자기 의심을 자주함, 상대의 사소한 미안한 표현에도 쉽게 마음이 풀림. 이 모든 특성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겠고,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미안한 척만 해도 다시 받아주겠지. 어차피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조금 더 세게 밀어붙여도 되겠어. 그리고 이 확신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더 노골적인 무시, 더 강한 비난, 더 왜곡된 말, 더 은밀한 조종. 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 동안 착한 사람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지. 그 사람도 뭔가 아픔이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착한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넌 결국 내게 돌아올 거잖아. 넌 원래 그런 애잖아. 착하고 이해심 많고 순에 빠졌지.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자신에게 맞서는 법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착한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따지려고 하면 미안한 척하며 연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려고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틈을 정확히 노립니다. 착한 사람의 좋은 의도는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통제당할 빌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함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당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들은 당신을 선호하는 겁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에 머무르는 걸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선의를 약점으로 보고 죄책감을 고삐로 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거두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분야의 권위자인 정신분석학자 샘 바크닌 샘 백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시험하며 거기서 아무 저항을 받지 않으면 더 깊이 파고든다. 이 말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경계부터 시험합니다. 무례한 농담, 미묘한 무시, 자기중심적인 요구. 그런데도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들은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더 멀리 나가도 가만히 있겠구나. 그래서 더 강하게, 더 교묘하게, 더 무자비하게 들어옵니다. 이처럼 경계의 부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허락과 같은 신호가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임상심리학자 크레이그 말킨 크레이그 마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이라는 무기란 상대가 부당하게 볼 때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방어선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 무기를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비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 점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노리는 틈입니다. 두 전문가의 말은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집니다. 착한 태도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초대장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분명한 경계와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착해야만 한다는 오래된 믿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겐 막대해도 된다는 이 문장 왜 필요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지금 이 순간 이토록 분명히 꺼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규칙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상호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등이 생기면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왜곡합니다. 피해자인 당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항의하면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며 되레 당신을 무너뜨리려 듭니다. 그들의 말은 교묘하고 태도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잘못한 게 맞나 싶어집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그냥 참자.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 참음은 절대 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참는 순간 그들은 그걸 승인으로 해석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대우에는 아무 말 안 하는구나. 좀 더 밀어붙여도 되겠네. 이해와 배려, 침묵과 양보는 그들에게는 모두 허락이자 굴복의 사인으로 읽힙니다. 당신이 맞은 뺨을 부여잡고 상처를 감춘 채 애써 웃으며 또 다른 쪽 뺨을 내밀 때 그들은 그래, 그게 너의 자리야라고 말 없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당신의 숨통은 점점 조여옵니다. 그렇게 당신은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축소시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조용해지고 더 착하게 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그들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맞은 뺨을 내밀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왜곡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해도 된다는 말은 당신이 먼저 나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참아온 그 수많은 모욕들, 왜곡된 말들, 무시당한 감정들, 그 모든 걸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건 당신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착함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해하려고 할수록 더 오해를 씁니다. 당신이 설득하려 할수록 더 고집을 피웁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며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공감이 아닌 통제로 관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착함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단호함이라는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막대해도 되는 사람에게 단호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아야 하고 당신의 시간은 존중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착함이 아니라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의 이름이 바로 막대해도 된다는 자기 허락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문장이기도 한 나르시시스트에겐 막대해도 된다라는 말. 이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함부로 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똑같이 나쁘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절대 누군가를 상대로 무례하게 굴거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대함은 전통적인 의미의 거칠고 무례한 태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막대함은 감정적인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자기보호의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적 유대감을 끊는 행위이며 더 이상 나만 참고 나만 설명하고 나만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막대한다는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 그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조차 착한 사람은 말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냉정하게 거리두기. 반복되는 무례함과 모욕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과 거리두기가 최고의 방어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대면을 피하고 감정적 개입을 멈추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기. 당신은 아마 이런 대화를 수없이 반복해봤을 겁니다. 내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왜 자꾸 내 말을 왜곡해? 그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해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 당신이 그들의 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은 상대가 듣고자 할 때에만 유효한 겁니다. 감정이입하지 않기. 그들은 때때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과거, 상처, 고통, 억울함,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다시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너마저 이러면 난 정말 끝이야. 이런 말들에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진심이든 아니든 당신을 다시 죄책감과 혼란 속에 가두기 위한 대사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억울하다고 해도 무시하기. 당신이 거리두기를 시도하거나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니? 너 정말 너무한다. 이때 당신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그래도 이 정도는 말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내세워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중입니다. 이 모든 막대함은 사실 폭력적인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한테 내 반응과 감정을 맡기지 않는 것.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공감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막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착한 행동보다 그게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막대해도 되는 유일한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을 지속적으로 해치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소비하게 만들고 죄책감으로 조종하고 상처를 주고 나서 그건 너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착하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대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까이 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벗어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